사장님, 작년에 그 네. 여권 뺏겨가지고 그 인터뷰했던 그 신랑분 기억나시죠? 여권 뺏겨가지고, 예. 예, 예. 그 비 오는 날 밤에. 예, 예, 그렇죠. 예.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네. 너무 무리하신 듯 하네요. 아무리 베트남이라도 적당한 나이 차이를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. 그리고 베트남 여자도 똑같습니다. 한국 남자 싫어질 수도 집에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니 무조건 사기당했다 생각하면 안 될 듯 하네요. 그 여자분의 인생은 인생을 거는 문제니까요. 그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여성분하고 그 남성분은 한국에서 베트남 어떤 지인이 소개했잖아요. 지인이 소개하면서 신랑분하고 같이 베트남에 갑시다. 그래서 지인을 처음에 소개받을 때 여성분이 20살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. 근데 이 신랑분이 그때 아마 30대 초반인가요? 정확한 제 기억은 안 나는데 30대예요, 하여튼. 30대 말. 30대인데 30대 신랑분이다 보니까 이제 20살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호치민에 와서 신부 고향이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저 달랏 가는 쪽이에요. 그 달랏 가는 쪽에까지 신부 집에까지 갔어요. 가서 그쪽 부모님을 만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라고 해서 잠도 자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. 했는데 그때 이제 신부하고 정확하게 신부 페이스북 계정을 서로 연결을 했대요. 연결을 해서 보니까 신부 나이가 미성년자란 말이에요.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라고 신랑분이 결혼을 못 하겠다. 그렇게 해서 신랑분이 돌아와서 그때 소개한 사람이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자기는 결혼을 못 하니까 여권을 안 주면서 결혼식 안 하면 안 된다. 벌써 신랑이 와서 그 집에 소문 났다. 이러면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죠. 그거는 여성분 인생이 문제예요. 여성분도 잘못했죠. 소개한 사람도 잘못됐고 여성도 잘못됐고. 그렇죠.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척이 또 와가 남자 친척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상황이 좀 그랬죠. 그 소개한 사람 친척이에요, 그 사람이. 그러니까요. 소개한 사람 쪽이 막 좀 얼음장 놓듯이 밤에 그래갖고 자기는 피해서 이제 호텔로 가서 있는데 호텔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신랑이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. 그리고 막 경찰 부른다 그러고 뭐 혼인빙자로 뭐 고소를 하는데 뭘 자기가 고소 당할까 뭐인지 모르지만은 신랑분이 겁을 먹어 놓으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그 신랑 호텔에 묵고 있는 데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. 붕따오 가기 전 그쪽이라서 제가 이제 밤에 비가 오는데 이제 가니까 다행히 호텔 앞에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. 그 신랑을 불러내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여권 달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또 신부까지 여기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나서 여권 받아서 데리고 온 거죠. 그거는 완전한 신랑분이 피해를 입는 거죠. 응? 더군다나 베트남이고 혼자 네.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. 근데 그 신랑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자기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하니까 그 누님 되는 사람분이 뭐 이쪽에 호치민에 누구 아는 지인이 있었고 뭐 연락을 취하는데 그 시간에 밤 12시예요. 응? 연락이 됩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막 그쪽에 정전도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서 일단은 그날 하루 쉬게 하고 그 다음날 하필이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날인데 그분이 이제 출연을 해서 말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여장분한테 어떤 문제지 이 신랑분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베트남 여성이 그런 여성이 또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. 개인 소개하는데 그 개인 소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지. 근데 그 여성분도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남성분하고 옛날에 같은 직장을 다녔어요. 근데 이 남성분이 다른 직장을 옮기는데도 자기가 좋은 신부 소개해줄게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낚인 거죠. 그러니까 또 지금 같은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. 그 영상을 보면은 신랑이 어떤 완전히 이거는 갑자기 잘못했으면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네.
그럼 미성년자하고 만약에 결혼식을 해보세요. 그 나중에 신랑이 어떻게 돼요? 다른 댓글에 보면 뭐 미성년자라도 몇 달 기다렸다 결혼해야 된다는 등 말을 너무 못한다는 신랑이 너무 답답하다는 등 그 상황을 닥치지 않으니까 너무 막말을 신랑은요, 긴장해놓으면요, 깜깜하죠. 그 다음날까지 이 신랑은 막 어떻게 보면은 경찰 부른다고 하고 막 그날따라 또 막 전기까지 다 나갔어요. 그 지역에. 응? 깜깜한 호텔에 있어 보세요, 한번. 응? 그 다음날이라도 이 신랑분이 진정하고,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데 그 정도까지 본인이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랑이 그래도 대담한 거죠. 노 대표님이야 말씀을 잘 하시니까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이잖아요. 아, 일반 신랑들 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. 나중에 이야기 끝나고 나면요, 무슨 말 했는 것도 몰라요. 그걸 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. 거잖아요. 그래서 제일 조심하는 게 개인 소개가 가장 조심을 하는 게 진짜 신랑분들이 더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해야 돼요. 그 소개한 사람 말만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나요. 이 사람들 소개할 때는 분명히 20살이라고 하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와서 보니까 미성년자 하는 건 17살이에요. 17살 미성년자였으면 이 신랑은 못하겠다. 자기는 못하겠다고 딱 단호하게 했던 거고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또 있는 신부들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혼녀들도 촌이라고 소개해갖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소개는 그분들처럼 오자마자 결혼식을 해야 된다,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. 충분히 만나보고 또 돌아가서 그때까지는 왔다 가는 비용만 쓰라는 거예요. 그리고 돌아가서 또 와서 더 만나보고, 개인 소개는 충분히 몇 번 만나본 다음에 해야 돼요. 점검을 누가 안 해줘요. 그 소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버리면요, 100% 거짓말이 돼버려요.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온 신랑분 중에 개인 소개를 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저한테 진행을 해달라고 몇 분이 왔었어요. 여러분이요.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결혼해도 되는 신부들요, 실질적으로 30%가 안 됩니다. 나머지 70%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 소개하는 사람들이 문자라든가 영상통화를 한 두세 달 하고 나서 초청을 하잖아요. 오라고. 두세 달 문자 하면 뭐 해요? 질문은 틀에 박힌 거고 소개한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대답 다 하는데. 그리고 개인 소개하는 거에 대부분이 10대 말 20 나이 20살 20살 전 나이가 많아요.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신랑분 나이가 젊어도 19살, 20살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도 신랑분이 젊으면 그래도 2003년생 이후. 그 이유는 뭐죠? 자, 나이가 이제 10대 말 같으면은 얘네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. 깊게 고민하지 않다. 자, 신랑분하고 신부가 한국 왔어요. 신랑분하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뭐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날 저녁 단순간에 안 살아, 나 도망가, 이 판단을 챙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나이가 좀 있는 신부들일수록 그나마 좀 깊이 생각하고 그다고, 나이가 좀 있더라도 학력을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. 학력을 반드시, 그래도 어느 정도 못 배운 신부일수록, 학력이 낮은 신부일수록, 왜냐면은 그 젊은 나이에, 어린 나이에,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돈 벌기 시작하다 보면요, 나중에 한국 와서 돈 하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배우고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신부들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시라는 겁니다.